감옥에서 사면하라 급박하는 조국, 물먹이는 이재명. 조국이 막 그렇게 해도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눈도 끔찍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이 얼마 전에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SNS가 아니고 아예 감옥에서 뭐 인터뷰를 해서 자기가 사면 대상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난 사면 대상자야. 그런데 사면 대상자 입장에서 사면을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그 이후에 최강욱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이 대선 전에 조국에게 그런 말을 했다. 본인이 집권을 하면은 신속히 사면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뭔가 미락이 있었던 겁니다. 조국 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도 후보를 내서 8%를 가져갔는데 조국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데 조국은 감옥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후보로 내세웠으면 호남을 중심으로 이재명 표를 많이 잠식을 했겠죠. 그러면 대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후보를 조국 당에서 내지 않는 대신 조국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해주기로 미락을 한 것 아닌가는 의심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사면을 해주면은 그 미락설이 더 확산될 것이고 또 조국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조국이 문재인과 가깝죠. 그러면은 지금 당 내에서 버림받고 있는 친문과 또 결탁을 조국 쪽이 해서 이재명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저런 그 정치 관계가 얽혀있는데 조국이 자꾸 이렇게 해도 이재명이 좀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느꼈는지 아예 이제 국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국이 직접 감옥에서 국정에 간섭을 합니다. 오늘 그 조국당의 사무총장 페이스북에 조국이 옥중 편지 어제인가요? 어쨌든 뭐 옥중 편지라는 것을 또 했는데 어쨌든 뭐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런 걸 좀 막을 수가 없는지 저는 계속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고 뭐 옥중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옥중 그 편지에서 옥중 편지라고 뭐 조국당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다. 그런데 발표됐죠, 어제. 이거 발표될 거 알고 또 썼나요? 어쨌든, 그러면서 친윤 정치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번에 그 처음에 민정수석 그 낙마를 했고 이번에 봉욱이 되죠. 검사 출신 봉욱. 그래서 봉욱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그걸 감옥 안에서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 검찰개혁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과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온 검사들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폐쇄 결정 사건을 수사 지휘 책임졌던 검사들이 아무 책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자기 사건이죠. 어때 민정수석을 하면서 하명 수사를 했다는 그 자기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그때 그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은 지금 그 검찰에 불려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수사를 했던 그리고 이것도 다른 관련자들 전부 다 법원에서 유죄 확정 다 받았죠. 유죄 판결 다 받았죠. 1심, 2심에서 전부 다. 자,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마치 조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고 했죠. 바로
민정수석으로 그 직후에 지명이 된 그 조국이 SNS에 올린 그 직후에 지명이 된 봉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욱이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제 봉욱은 이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이 불거지자 지시 사실을 부인을 해온 상황인데 지금 그 조국이 이것을 문제를 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봉욱 민정수석이.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부에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막 간섭을 하는데 이재명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봉욱 그냥 임명했죠. 그러니까는 뭐 계속 물먹이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막 계속 물먹이는 상황이죠. 이 조국당도 이제 그 이런 그 조국의 그 옥중에서 뭐 지시가 내려오니까 뭐 당대표 권한대행 또 뭐 이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계속 이 봉욱 또 한 사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임명을 한 사람을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봉욱하고 이진수를 향해서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사실상 이 공동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이재명을 위해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그때 선거운동도 같이 했죠. 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찰 인사, 특히 조국은 자기 수사도 막 당하고 했으니까 검찰 인사에 민감하죠.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하려고 자기도 메시지를 내고 그 안에서도 당 안에서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봉욱에 대해서 조국당 김선미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은 봉욱은 2019년에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서 낙마했다. 그리고 이진수 차관은 친윤석열 검사하고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자, 이런 그 시비들을 걸고 있지만 이재명은 검찰을 지금 해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게 이 검찰 해체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검찰 출신이 그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낙마한 오광수에 의해서 이번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일종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 출신을 발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은 못마땅하니까 옥중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이 위치를 계속 확인시키는 거죠. 이재명에게 계속 확인시켜서 나 빨리 사면해. 자,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지금 당분간은 사면을 하면은 역풍이 엄청나게 부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일단은 계속 묵살을 하는 상황이지만은 또 어떻게 이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조국당은 그 송미령 그 유임한 데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혔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 제가 판사들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판사들이 과연 누군가 나서서 이재명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폭주를 막는 게 재판 재개하는 겁니다.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법관 대표자 회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당대표 할 때 돈봉투 사건 그렇게 떠들썩했죠. 돈봉투 사건 연루자들이 줄줄이 지금 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윤관석이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주범격이죠. 지난 23일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취임하고 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윤관석에 대해서 가석방 결정. 구속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석방. 송영길도 지난번 23일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불구속
상태죠. 이게 과연 이재명이 들어선 거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이재명과 송영길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인천 계양을 자기 지역구까지 내줬고, 그 다음에 송영길이 당대표 할 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에게 이기면서 아주 유리하게 송영길이 이끌어줬죠.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송영길에 대해서 이렇게 송영길을 보석 석방을 해주고, 그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을 가석방해주고, 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법원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사들을 급박을 하고 탄핵을 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냥 일제히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권 초, 완전 집권 초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기세 등등합니다. 살벌하죠. 자, 이 상황에서 뭐 법원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고 청와대 출입도 많이 해봤지만은 초반에 이렇게 막 폭주를 하면 할수록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길도 더 가파르고 더 빨리 옵니다. 제가 제 책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인사에서 국민의 감정선을 막 건드리고 그냥 마이웨이식으로 막 하고, 특히 지금은 이재명은 거기다가 본인 방탄을 위한 그런 인사를 막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사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첫 번째 인사파동은 이 정권 내내 굉장히 부담을 안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재판 속개 가능성이라는 시한폭탄을 줄줄이 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의 폭주가 본인에게 나중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